자, 들어갈게요. 그 박스에 몇 번 3개 치셨죠, 그죠? 이제 가장 유력한데,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살펴보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강남역 사거리다, 라고 한다면, 강남역 사거리의 3번 출구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럼 아까, 평가사는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이죠. 지역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역 분석이. 그래서 얘는 보통 강남역 사거리 100m는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겠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건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표준적 이용, 사용을 판정합니다. 판정을 하고 우리가 시세를 봐요.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평균에 대한 시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을 하죠. 자, 개별 분석은, 그러면 100m는 상업용도로 이용되구나. 그럼 나는 또 상가로 이용해야지 최유효 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유효 이용, 최이용을 판정해요. 그래서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구체적인 가격. 그래서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을 해요. 그 따라서 선지표, 후계최. 그러니까 조금 거시적이면 우리가 수를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이고 좀 전체적이고요. 여기는 미시적이고 좀 개별적이죠. 그래서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걸 배우셨고요. 당연히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죠. 지역성, 인접성,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거시적이고 지역률을 분석하죠. 자, 여기는 판정 기준이 채이용이에요? 표준적인 이용이에요? 표준적 이용 판정,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구하고 선행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 대상 부동산의 국지적, 미시적, 개별적 요인이고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입니까? 채이용을 판정합니까? 채이용을 판정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구한 다음에 후행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페이지 485페이지로 가시면은 485페이지로 가시면 그 지역 분석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자, 의의는 제가 얘기했고요.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지역 분석이 왜 필요하냐? 자, 지금 했던 게 채용을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되어 있나요? 자, 갑니다. 지역 분석이 채용을 판정합니까? 채용 판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판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거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자료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해준다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역 분석이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건물에 있는 건물과 비슷한 걸 갖고 오려면 범위가 없어야 돼요? 사례자료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 범위를 설정해 준단 말이에요, 지역 분석이. 그래서 밑에 가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상이 있다, 사례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강남역이라는 곳이 있고 제가 지금 강남역 해커스에서 강의를 한다면 이 대상 부동산이 강남역에 있다. 그럼 이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는 유사 지역은 만약에 역삼역이라고 한다면 역삼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동의수권 내에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은 범위가 동의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의수권은 수요 공급이 동일한 대체 경쟁이 성립되는 사례자료의 최원방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
동일수급권. 근데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되느냐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 유력한 게 인근 지역은 그냥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이 지역적 요인을 공유하는 거지 개별적 요인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 인근 지역이 대상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유사 지역은 좀 간접 영향을 준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의 있죠. 의 찾으셨어? 별표. 얘는 그냥입니까?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까? 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자, 여기 나왔어요.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이죠. 낼 게 없으니까 작년에 이걸 냈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인근적인 요건 아까 대상부동산이 그냥 있어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니은은 도시농촌 같은 종합형태 지역사회보다 큰 지역이에요? 좀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비읍번을 가시면은 항상 인근 지역은 고정 쪽일까요? 유동 쪽으로 변할까요? 변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과 미음은 용도와 기능과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미음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이 간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이고요.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밑에. 유사 지역은 제일 중요한 게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나오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며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용도와 기능 면에서 가격 면에서 대치의 관계가 성립돼요. 대진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유사 지역은 거리의 원근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죠. 의의만 잡으세요. 동일수급권은 이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그냥 다 포함한다.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넘기셔서 우리가 아까 그 페이지 490페이지로 가시면 490페이지에 대표 예제 문제 있었죠?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1, 2월 달은 요거만 좀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어떤 분석이 먼저를 했죠? 그럼 4번이 틀렸죠? 그럼 개별 분석보다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고. 자, 1번의 지역 분석 박스. 표준적 이용 박스, 가격 수준 박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수급권도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죠? 개별이 필요하고요.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라고 했었나요? 그래서 대단 중요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맨 위에 가시면 가격 원칙의 적합과 균형, 경제적 단가, 기능적 단가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밑에 가시면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일반 경제 원칙에서 따온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평가사가 가격을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밑줄만 쳐보세요. 가격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지되는지 법필성이에요. 평가 활동의 지침인을 삼는 행위 기준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우리가 고립된 게 아니라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 가격제 원칙에 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시험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의의 갈게요.
채용 사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채용 사용을 기장이 되어 기준으로 가야 돼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가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일반 경제 원칙을 따랐지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은 가장 중추적인 기능이며 채용은 아까 제가 강남역 서울에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해야 되겠죠. 주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양식과 통상에 사용하는 사람의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강조되는 것은 따라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요것만 체크하시고 넘기시면은 자, 채용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며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50층짜리 건물 줬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경험적 증거로 수익이 나와준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491페이지 가시면 체계도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중간에 채용의 원칙이 491페이지로 가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럼 채용의 사용의 원칙에 내부 요인에 따라서 균형의 원칙, 별표 3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적합의 원칙. 찾았습니까? 그 별표 3개. 지금 여러분들 491페이지의 박스에 채용 사용의 내부의 균형의 원칙, 채용의 사용의 외부의 적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위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 쳤죠? 그럼 자, 갑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4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4페이지 가시면, 내부적인 관련 원칙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죠.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아까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러면 기능적으로 건물이 감가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거는 내부적인 게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부 구성 요소가 생산 요소거든요.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체를 분석해야 되니까 지역 분석으로 가야 돼요. 개별 분석으로 가야 돼요. 개별 분석으로 가야겠죠. 지금 여러분들 균형의 원칙 보고 있어요?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그 생산 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용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부적 구성 원칙은 적합이에요. 이건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면은 디귿의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에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구성 요소며 개별 요인 분석이라고 돼 있죠?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요인 분석이에요. 개별. C에 보시면 감가 요인의 내부적인 요소 간의 불균형은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96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관련 원칙에. 밑에 적합 찾으셨어요? 별표 3개.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잖아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주택과 부동산과 외부 환경이에요. 그럼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과 관련됩니까? 외부적이죠. 그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치유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치유가 불가능하죠. 자, 이거를 따라서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경제적 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갈게요. 지금 적합의 원칙 보고 계셔요? 그럼 적합은 부동산 요소의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그냥입니까? 인근 환경입니까? 외부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건 채용사의 대외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보고 계셔요?
오른쪽 디귿번을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적용해. 자, A에 보시면 얘는 무슨 분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죠? 지역 분석이죠. 찾았습니까? 표준적 사용의 적합이고, B에 보시면 자, 외부적인 시장성 감태니까 따라서 경제적 감가. 찾았죠? 자, 여기 이제 어디 있었냐면, 넘겨보세요. 아까 여기 그 감가 요인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페이지 가시면 511페이지가 있었는데, (5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511 찾았어요?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그럼 아까 5층짜리 건물인데 기억나시기는 노후화돼서 금이 간 거는 물리적 감가였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감가였죠? 근데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는 아직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물리적 유용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여기가 탄광촌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탄광촌이 폐광되게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럼 이건 이 부동산이 잘못된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따라서 경제적 감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여긴 그냥요, 인근 지역이 나와 있어요. 지역이 세태고, 시장성이 감퇴됐죠? 주위 환경이 잘못된 거죠. 그런가요? 그 옆에 보시면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기능적 감가가 균형의 원칙이었죠.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세 가지예요. 얘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근 환경이 나오고, 만약에 시장성이 감퇴됐다 나오면 이건 그냥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환장을 합니까? 따라서 환장, 따라서 환경, 시장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쪽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오시게 되면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 교재 49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아까 박스가 있었죠. 그럼 지역 분석은 그냥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자, 그럼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이 잘못된 겁니까? 이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되죠.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맞나요? 근데 균형은 이 내부적인 게 잘못됐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합니까? 개별 분석을 합니까? 개별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감가를 봐야 되죠. 그런가요? 자, 약간 스킬이 들어가겠습니다. 줘보세요.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죠? 얘기하세요. 적합에 지읒 들어가고 경제적 감가에 지읒 들어갔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개별에 기억 들어가고 균형의 기억, 기능적인 기능 들어갔죠? 이렇게 잡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야매부터 합니까? 이론부터 합니까? 이론부터 하죠. 근데 야매로 끝내야 되는 게 글씨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글씨는 그냥입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지읒 기억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넘기셔서 지금 오늘 감정평가를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50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2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몇 방식이 있다? 3방식.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가시면 3방식 6방법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502페이지에. 찾았나? 근데 따라서 7방법. 하나 더 생겼어요. 공시지가가. 그죠? 6방법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7방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3방식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7방법. 적어놓으셨나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제가 이제 요거 박스만 좀 할지 아니면 물건별 평가가 들어갈지는 좀 시간상 보고 이제 가겠는데요. 감정평가사가 3개 방식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럼 가격의 삼면성을 본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필을 만들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비용성. 비용성을 갖고 평가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원가 방식. 원가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 공급자가, 건설회사, 개발업자가 공가격인데요. 자,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토지를 취득합니까? 얘기하세요. 그냥입니까? 취득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축 원자재 값이 들어가잖아요. 맞나요? 그게 원가 방식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건물도 그냥입니까? 토지 취득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건물의 원가가 있죠. 따라서 원가 방식. 그게 원가 방식이에요. 맞나요? 그다음에 분필이요.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100원이라면 내가 시장에 갔더니 사례를 봤더니 100원이라면 나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알아봤습니까? 내 거와 그냥 했나요? 비교했나요? 따라서 비교 방식.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만드는 사람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으로 봤죠. 그런가요? 균형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필을 제가 샀어요. 그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수요를 했어요. 그럼 수요 가격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걸 사서 내가 그럽니까? 이걸 사용합니까? 사용해서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방식이다? 수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사서 수익이 생기려면 그냥요 임대료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죠. 대답해봐요.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 그래야지만 나는 수요를 하겠죠. 맞나요? 이렇게 3년성으로 갑니다. 수요 가격으로. 그래서 3방식인데 6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산정해요. 임료는 임대가 생략이 됐거든요. 가액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방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럼 따보세요. 원가법.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이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고, 적산법이 이 경비를 싸서 임대료를 갖고 따지고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거래됐던 사례의 가격으로 비교하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임대 사례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비교합니까? 임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인데요. 자,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와 수익 분석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사실 때 임대료가 적게 나온 게 나아요? 많이 나오는 게 나아요? 맞나요? 그럼 감정평가가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걸 현재 가치로 하죠. 그래서 따보세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이게 가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가니까 그냥이 돼요. 원가가 나와야 돼요. 비교니까 비교가 나와야 되죠. 수익이니까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 봐봐. 얼마나 힘들면은 3글자, 7글자, 5글자를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따가 요 밑에 가로친 거는 몇 글자가 맞아줘야 돼요. 3글자가 맞아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박스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원가는 비용이고요. 나는 일단 그냥입니까? 비교니까 비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맞나요? 대답 좀 해봐요. 그 다음에 7글자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겠죠? 다는 일단 수익이 들어가야 되죠? 수익하는 법이니까 5자가 맞으니까 수익 분석법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이다? 3번. 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예 내가 찍어줄 테니까 545페이지로 가세요.
자, 545페이지를 가시면은, 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뜹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3방식 6방법이었어요? 7방법이었어요? 7방법이거든요. 근데 토지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 평가사들은 가격을 많이 평가해요. 뭘 많이 평가한다? 가격.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료는 거의 다 비교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따라서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다른 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법이냐,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수익환원법이냐 가는데 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이 분필은요,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죠? 그럼 나중에 원가를 구한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되죠. 맞나요? 그럼 감가가 돼서 30원이 날라갔으면 70원에 대한 상각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원가법은 그냥 자산이어야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상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건물은 상각될 수도 있고 감가도 되죠. 근데 토지는요.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감가가 안 되거든요. 토지는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토지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개별성 때문에. 그럼 개별 토지를 비교하려면 비교 방식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옛날에는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가 신뢰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근데 표준지에 대한 게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그럼 표준지가 대표성을 띠는 토지여서 3천만 필지가 아니라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선정을 감정평가사가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표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7방법. 그래서 아까 요거 7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토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545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 적용이라는 게 있나? 지금 찾았어요? 원가 방식은 아까 원가법하고 적산법 비용성이고 비교 방식은 거래사람, 임대사람인데 시장성인데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좀 찾아봐. 있어요? 그래서 7개라고 하셔야 돼요. 7방법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밑에 토지 있어요. 토지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나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그냥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갑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간다? 그냥 그것만 잡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잡으세요. 접으세요. 그 원가법이 되려면 그냥에 대해 상각이 돼야 돼요. 상각이 돼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굴삭기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럼 건설기계라든지 선박,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도 구하고 상각이 되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그 자동차만은 거래 사례로 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수원도 거래 사례로 가고 산림도 거래 사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는 컴퓨터 같은 것도 거래 사례로 가요. 그죠? 그럼 야매로 간다면 가보세요. 따보세요. 과자가 그냥입니까? 시장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까?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따보세요. 산도. 그러면 과자, 산도 이거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다 거래사례입니까? 거래사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건이라는 게 나와요. 건은 어떤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업권이나 무형자산, 영업권 같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찍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상각도 되지 않고 거래됐던 거 없고 어권은 모두 수익환원법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일괄해서 거래될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면 다 거래 사례로 가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 자, 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지금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죠. 민법에서 집합 건물 배우셨죠. 구분 소유권 대상의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할 때는 세 번째 보시면 무슨 사례로 갑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토지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해서 표시하고요. 아까 제가 산림은 거래 사례로 간다 했죠?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근데 임목은 거래 사례인데 밑에 보시면 소경목림이 있어요? 맨 밑에 소경목림.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나도 힘 좀 갖게. 소경목림 있어? 지름이 커, 지름이 작은 나무야. 그러면 작은 16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 나무예요. 그럼 비용이 투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투입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얘만 원가법으로 갑니다.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림만 뭐다? 원가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과수원도 거래사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공장재산의 집단이라는 것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요 특허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 나오면 따라서 수익환원법. 자, 지금 공장재단, 강업재단 있나요? 1번 세 번째 수익환원법 있어요? 2번에도 수익환원법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동차 갑니다.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가요. 근데 아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무슨 법이라 그랬죠?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3번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 가시면은 본래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해체 처분으로 간다고 돼 있죠. 폐차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맞자면 동산도 아까 제가 밑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했었나요? 그럼 효용가치가 없으면 얘도 해체 처분으로 가죠. 임대료는 따라서 임대사례비교법. 그럼 임대료는요.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임대사례만 나와야 돼요. 다른 걸 쓰질 않아요. 그죠? 임대는 무조건 임대사례고. 무형자산 아까 강업권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넘겨보세요. 자, 2번에 가시면 어업권 있나요? 3번에 가시면 영업권, 특허권, 건자가 다 붙으면 제가 무슨 환원법이라고 얘기했죠?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고 3, 4월 달에 제가 빼고요. 밑에 12번에 가시면 소음 등을 위한 대상 물건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음 진동 1조 침해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하락됩니까? 그럼 맨 밑에 가시면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 가입 및 원사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규칙이 있어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자, 저를 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 풀기 전에 저를 보세요. 자,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돼야 됩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자,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자, 거래 사례고, 건 나오면 다 무슨 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재단은 다 수익환원법. 오른쪽 예지 풀어봅니다. 스타트. 답이 보이셔야 돼요. 쉬워요. 정답이 1번이죠. 얘기 좀 해줘요. 건설기계는 무슨 법이어야 돼요? 원가법이죠. 그런가요? 저작권 나오면요. 수익환원법. 건물은요? 원가. 임대는 무슨 사례? 강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문제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582페이지 힘내시고요.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시면, 자, 54번으로 마무리하죠. 54번이 아까 풀었던 그 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건물은 무슨 법이죠?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원가법이죠? 맞나요? 아까 집합 건물 있었죠? 구문소유권의 건물분과 대지에서 일괄할 때 감정평가할 때는 무조건 무슨 사례로 간다 그랬어요? 거래사례. 임대료는 적산법이에요? 무조건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로 가죠. 비교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죠. 영어권, 특허권 나오면 다 무슨 하나법이죠? 수익하나법이죠. 그런가요? 자동차는 거래사례죠. 선박항공이 원가법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주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별 평가에 대한 것 틀린 것이 3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했던 요거를 가서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돼야지만 됩니다. 다시 갈게요. 원가법은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죠? 얘기해보세요.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죠? 그런가요?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근데 거래사로 갑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까? 이게 만들어서 7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맞나요? 가자는 산도가 거래되고 있죠. 과가 뭐죠? 과수원. 자가 자동차. 산림은 소경목림만 원가법이고 다른 건 다 거래사례예요. 동산 다 거래사례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사례되는 게 많습니까? 건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나법이고 재단도 수익하나법이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세요. 1, 2월 달은 이것만 연습하시면 한 문제, 두 문제 맞춰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평가가 어려워요. 어려워. 1, 2월, 3, 4월 달 가서는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달에 했던 것들은 조금 피해가요. 피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테니까 지금 오늘 했던 평가는 집에 가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